2월 20일 금요일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이고요. 와, 이번 주가 뭐 어제는 목요일이었는데 월요일 같았고 좀 거래일도 짧고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시장이 또 이렇게 뜨거울 수 있을까요? 좀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드리면 주식을 그렇게 뭐 크게 담고 있진 않아요. 근데 와, 이렇게 세다니 뭐 기분도 좋아지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좀 두려운 마음도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좀 함께 나눠주시죠. 두 분 함께 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그리고 SK증권 이재규 PB차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뭐 매일 박수를 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도 뭐 기록을 쓰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전에 5,700 돌파했거든요. 와, 5,700 돌파 이랬는데 오후에 5,800 돌파입니다.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5677인데 단숨에 5,700 이제 건너뛰고 5,800을 넘어서서 물론 종가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 야, 어떻게 매일매일이 역사예요? 그러게요. 너무 좋죠. 그래도 이제 일단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네. 게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예전에 100포인트랑 지금 100포인트랑 좀 다르죠. 퍼센테이지로 따져봤을 때 좀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오늘 또 이제 SK 하이닉스가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신고가가 나오면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참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좋았고 금융 쪽에서 오랜만에 이제 보험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은행주와 증권주를 좀 놓친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고 제가 어제 이제 코스닥에 대한 비중을 좀 이제 늘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건 전 여전히 좀 유효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뭐 지금 현재도 0.6% 하락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이어지고는 있는데 어제 뭐 워낙에 좀 급등한 측면도 있다 보니까 이게 대세적으로 이제 꺾였다라기보다는 좀 쉬어간다라는 측면으로 봐도 될까? 김장현 본부장님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 시작할 때 조금 걱정이 많았거든요, 본부장님. 네네. 미국 시장 봤으면은 네네. 막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우려 사항들이 좀 새롭게 나온 것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긴 했죠. 그쵸? 그런데 그게 블루 아울 이슈가 좀 있었고, 그 이란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란은 어저께 이재규 차님이 그 얘기하신 대로 이게 뭐 전면전으로 되거나 이렇게 아니라면은 트럼프가 뭐 이거를 일파만파로 끌고 가진 못하지 않을까. 10일이라는 데드라인 줬으니까 이 정도 되고 블루 아울 캐피탈 사모펀드 그거 이슈는 일견 뉴스만 봤을 때는 이것도 뭔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건 막 그렇게까지 걱정할 네네네. 이슈가 아니다. 아직은 그렇게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증권에서 네. 우리 하나 같이 하니까 거기서 크레딧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쓴 거를 보고 나서 제가 그럼 이거는 큰 이슈는 아니겠네. 제가 방송 때문에 한 10시 때문에 이동하면서 봤거든요. 블루 아울 OBDC2 이거 환매 중단인데 제목이 뭐 엄청나게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원래부터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넷 에셋 밸류에서 5% 이내에서 환매 신청을 받았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한 30%를 향후 그래서 넷 에셋 밸류의 30%를 일단 돌려주는 거죠. 그 내에서 45일이니까 한 달 반 정도로 확 돌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주는 건 없다는 이거잖아요. 네네. 팔면서 주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게 규모가 얘네가 갖고 있는 게 지금 나온 게 한 14억 불에 6억 불 정도더라고요. 이슈가 되는 것이. 14억 달러 규모 뭐 자산 매각 이렇게 나오네요. 네네. 그래서 14억 투자를 매각을 했고 그 중에 6억 달러가 이 관련되는 자산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슈가 아닌 건 아닌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는 되지만은 네. 이게 비상장이고 약간 중소 업체니까 이런 고리가 하나 정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원래부터 이게 됐던 거 아니냐. 작년에 오라클 이슈가 한번 있었을 때 있잖아요. 12월 맞아요. 블루 아울이 언제 들어봤나 했는데 그 맞아요. 오라클 투자한다 그랬다가 철회해서 한번 맞아요. 그때 그쵸? 이제 오라클 CDS가 뭐 어쩌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오라클이 무너지면 큰 거죠.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거는 중소 중견 업체 대상으로 한 직접 대출.
이 약간은 뭐랄까 비상장 대부분. 물론 오라클은 상장이지. 약간 결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이 다른 거에도 이런 사모대출한 다른 비상장의 중소기업을 블루 아울 같은 게 있다면은 그게 일파만파 될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그렇게까지 보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분명히 유동성에 좀 한계가 있는 비상장 주식의 한계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는 정도로 경계감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와치는 해야 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러 상장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상장사에서 대규모 무슨 자산에 무슨 문제가 생긴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정도면은 우리가 그거 하고 나서 그 상장 기업의 뭐 우리 큰 뭐 오라클이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피라든지 이런 거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다시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오는 거니까 이슈가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오른 건 특별한 이슈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반도체가 쉬어간들 어떠리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쉬어가는 정도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오는 거는 결국은 미국발 하이닉스. 조방원 플러스 하이닉스. 그럴게요. 이거다 보니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네. 세게 올라간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해피합니다. 전반적으로. 네. 해피하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블루아울 이슈가 좀 장 전부터 미국 시장에서 좀 걸리기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큰 이슈는 아직은 와치해야 되지만 아닌 것 같다. 이게 뭔가 네. 부실이 있거나 네. 그런 상황은 아니고 구조적으로 좀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 짜여져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큰 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을 알렸던 그 베어 스턴스가 뭔가 생각이 난다. 무슨 우리 흔하게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탄광 속의 카나리아? 뭐 이런 네. 얘기? 그러니까 고래에서 조금 신경이 쓰였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아직은,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있을 거예요. 그거 자체가 없고 평탄하게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일은 다반사에 있으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확실치 않으면은 일단 와치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도 괜찮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정도는 아니다. 아니 이란을 치는 것도 이란을 치라고 10일 줬으니까 놀랄 일은 없는 거지 사실은. 확정을 지어준 거니까 그렇죠. 지금 바로 공격할지 안 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난 6월이었나요? 이렇게 기한을 줬는데 그거보다 안 됐는데 미리 공격했던 사례가 있다. 그래서 어쩌면 주말에 공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또 해석을 했는데 우리는 뭐 그러면은 방산이지 뭐 이렇게 또 그러면 방산이고 어. 정유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렇죠. 이게 참 인류애가 좀 훼손될 그러니까.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무슨 일이 있던 간에 뭐 반사 이익을 받거나 투자 아이디어로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참 그 금융시장의 냉혹함이 예, 있어요. 냉혹하죠. 진짜.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정유주들도 엄청나게 움직였고 뭐 중소기업들은 많이 더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 뭐 S51이라든지 GS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장이 너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뭐 유가도 올라온 부분들이 있지만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긴 했거든요. 네. 근데 환율도 너무 튀고 있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경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미국이 엄청나게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 그때는 우리나라 시장도 무서운데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독자적인 모멘텀이 전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도 좋고 조방원도 당연히 좋고 오늘은 뭐 트럼프라든지 미국 쪽에 대한 그런 수주 모멘텀들까지 많이 붙어줘서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무엇보다 유동성이 강한 게 저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중심에 이제 유동성이 있고. 그죠. 아무리 돈의 좋은 힘. 이야기 나와도요. 맞아요. 못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가더라고요. 아. 예. 지금 보면 전 2001X님도 7천 갈 것 같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증권사들에서도 이제 7천으로 올린 증권사들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이제 해보도록 하겠고 저희 방송 통해서 범성공자 장우진 작가님이 사실 7천 얘기 굉장히 일찍부터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이제는 그렇게까지 먼 얘기가 안 됐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네 엘리시아님은 다음 주엔 6천 가자 해주셨고 또 어떤 분들이 그냥 뭐
투기장 된 지 좀 됐다. 그러니까 투기라기보다는 투자는 맞지만 시장이 워낙에 좀 이렇게 세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오늘 코스피는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5,802선 지금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 코스닥은 0.58% 하락하고요. 지수 집계되는 동안에 이 부분 좀 살펴볼까요? 오늘 사실 하이닉스가 진짜 강력하게 밀어주고 조방원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조방원이 하이닉스 네. 본부장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역시 제가 방송 중이어가지고 그때는 못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오르나 싶어갖고 원래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원래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갭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다 달렸거든요 올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거의 58% 올랐고 하이닉스는 42%인가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올해는 삼성이 아웃퍼폼한 겁니다. 다 됐죠. 그래서 어저께 빠졌을 때 어저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도 있고 HBM 이슈도 있고 그래서 많이 올랐고 하이닉스는 별로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뭐 누가 더 좋냐 예. 이런 거 의미 없지만. 근데 이제 키 맞추기 정도로 네.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고 뭐 얘기했는데 HBM에서 여전히 논란이 많은데 여러분 HBM하고 얘기할 게 아닌 게 웃긴 게 이 DRAM, DDR5나 이런 게 많이 올라서요. HBM이 영업이익 규모에 차지하는 비중이 15%도 안 됩니다. 하이닉스 말씀이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해서 20%안 돼요. 그러니까 HBM이 더 고마진이라고. 예, 고마진 알고 아니에요. 있는데, 아 그래요? 디램이 오. 전체적으로 더 고마진이에요.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완전히 그래서 골 때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HB하고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작년 삼성전자 하기 전에 제대로 못할 때 9월, 8월 달 이전에는 그게 분명히 프리미엄이고 뭐 디스카운트 했는데 네. 어느새 10월, 11월, 12월 이럴 때 이렇게 오기 때문에 디램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도가 약해진 게 아니고 임팩트가 좀 약해진 거죠. 그 맞고요. 더 돌아와서 하이닉스가 왜 올랐느냐? 그 길게 얘기했는데 그 이제 회사 중에서 블랙락이라고 있잖아요. 큰 그 펀드. 그 회사가 다시 샀어요. 그 지분 이식을 했어요. 5% 이상. 공시를 한 거예요. 네, 공시한 게 오늘 오전에 나온 거죠. 네, 오전에 나왔어요. 장 시작하고 좀 있다가 저 그 아침에 못 봤는데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기억나세요? 주식 시장이 올라갈 때 그 CEO나 아니면 경영진, 이것도 경영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데 사면은 뭔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올라갈 네. 때인데 산다. 제가 그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1월 초에 네. 그 홍선혜 앵커님이 여기 다른 우리 있을 때 원래 그 맞아요. 친구들하고 네. 있을 때 했는지 모르지만 마이크론의 사회이사 TSMC에서 오래 있었던 CEO 마크 리우라고 이름이 맞을 거야. 마크 리우인가? 그 CEO가 마크 리우. TSMC에 오랫동안 CEO 하신 그분이 마이크론의 사회이사로 들어가고 나서 바로 안 사고 작년 내내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주가가 3배 오를 동안 안 사다가 1월 초에 신고를 합니다. 샀다고. 그게 이제 100억 정도로 샀는데 그때 주가가 제 기억으로는 320불, 330불이었어요. 그 규모도 좀 컸었죠. 100억이지. 예. 네, 100억하고 이제 맞아요. 320불. 320불이 3배 올라간 상태에서 샀다는 얘기죠. 네. 그 당시 1월 초에 지금만큼 반도체 가격이 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폭등할 거는 그 사람도 모르고 이 세상에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샀다는 거지. 의미가. 그죠. 그리고 지금 430불까지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410불이거든요. 그렇게 강사장에서 그걸 믿고 또 산다는 거는 매니지먼트가 그는 의미가 달라요. 주가 푹 빠져갖고 회사에 애사심을 하기 위해서 사들어가는 거는 같이 망가지는 건 아니더라도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거든요. 6개월이 걸릴 수도 1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올라타는 말에 기호지세라든지 뭔지 탔단 말이에요. 블랙락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블랙락이 옛날에도 많이 샀었고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삼성하고의 괴리가 좀 벌어진 것도 핑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얘기 조금 더 이따가 추가로 나눠보기로 하고 와 오늘은 2.31% 결국 코스피가 오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5808.53, 5808로 마무리가 되는데 장중 최고가 5809니까요. 거의 최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고 5,700 그냥 건너뛰고 5,800대까지 돌파를 해내면서 마무리가 되고요. 코스닥은 0.58% 하락, 다소 낙폭을 줄이면서 6.7포인트 하락, 1,154선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좀 볼까요? 결국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양전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0.05% 강보와 100원 오르면서 19만 원대는 그래도 지키면서 마무리가 됐고 하이닉스는 6% 넘게 오릅니다. 94만 9천 원, 거의 95만 원 목전에 둔 상황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2%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현대차와 LG 엔솔 빼고는 올랐고 두에빌 오늘 10만 원 넘어섰네요. 10만 3,5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8% 이상 오르면서 124만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조선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죠. HD 현대중공업도 4.8% 오르는 흐름을 보여주는 요 가운데 자, 제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장렬 본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요 뉴스도 저는 좀 영향이 있었나 싶긴 합니다. 로이터 보도가 정오쯤 있었던 것 같거든요. SK 하이닉스는 가장 저평가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고 미국 상장 합리적 이런 분석을 보도를 했는데 인공지능 열풍이 불러온 강력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은 챔피언 기업인 하이닉스의 주가 저평가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아예 그냥 저평가돼 있다. 네, 저평가죠. 네, 이렇게 로이터가 보도를 한 요것과 오늘 블랙록이 이제 지분 5% 됐다. 요거까지 이제 맞물리면서 좀 또 시세를 분출했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요거 혹시 기사 본부장님 네, 그런 게 다 그런 영향이 거죠. 있다. 그럼 로이터. 저평가라고 본 요 기준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네. 아니, 저평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은 좋아요. 보여주세요. 지금 EPS 기준으로 하도 바뀌니까 지금 노무라에서 나온 게 21만 2천 원 EPS 올해. 그 다음에 국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16만 2천 원이에요. 이게 뭐 150조, 200조 뭐 대충 이런 겁니다. 하도 단위가 달라지니까 10조, 계속 20조가 왔다가 바뀌어요. 아니게 되는 거고. 그러면 16만 2천 원 지금 주가가 얼마나 그랬죠? 지금 주가가 90만 오늘 원이에요. 90만 그쵸. 원 좀 넘었죠. 맞아요. 그럼 이제 올라서 얼마예요? 오늘 여섯 배가 94만 9천 원. 아직 6배가 안 되는 거야. 컨센서스 그냥 6배가 안 되고 혹시라도 이 컨센서스가 더 올라간다. 노무라가 맞다는 게 아니고 더 올라간다면 지금 5배예요. 그러면 싸다라고 했을 때 싸냐 안 싸냐고 하면은 내년도 이익이 내려가면 안 싸요. 그냥 시클리컬한 걸 또 반영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면 돼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내년에 이익이 내려가면 올해가 얼마든 간에 내년 이익이 뭐 그래서 또 따지지 맙시다. 내년 이익이 마이너스 5% 이런 거 말고 이익이 3배 올랐는데 내년 이익이 30-40% 빠지고 그러면은 주가가 더 갈 수도 있지만은 적정하다고 사람들이 보는 거는 밸류에이션을 7배, 8배 안 줍니다. 그게 왜 7배, 8배 안 주냐? 자, 말씀드렸잖아. 24년도에도 6배, 7배 됐고 작년에도 그렇게 이익이 오른다고 난리를 뽀겠지만은 작년 10월 달 이후부터 반도체 가격이 진짜 급등하기 전까지는 6배 이하였어요. 6배, 7배. 그러니까 6배, 7배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6배, 7배 치면 얼마야? 7배 치면 11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년 이익이 빠진다면 그게 목이에요. 근데 내년도 이익이 안 빠진다고 보면 이 목표 주가가 지금 150만 원 부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평가됐다고 말하는 게 지금은 맞는 맞다. 거죠. 삼성전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줘서 어저께 얘기 많이 했지만 이제 올라서 이제 9위, 18, 9위 하니까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9배. 근데 과거에도 8배, 9배 스트럭을 했으니까 여기서 머물 수도 있는데 이 전망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있으니 9배가 아니고 7배일 수도 있는 거고 헷갈리는 거죠. 예, 그거는 삼성의 하이닉스보다 조금 높으니까 하이닉스는 6배, 5배. PER로 안 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게 ROE가 올해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삼성전자는 40%, 30% 후반, 하이닉스는 뭐 50%, 60%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년, 내후년 갖고 ROE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이익이 50%, 70%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ROE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서스테이너 ROE라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얼마를 주느냐. 지금은 대충 목표 주가 하는 거에 삼성전자의 한 삼성전자 3배. 하이닉스는 PBR로 3.5배 줘요. 하이닉스가 ROE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게 줬을 때 목표 주가들이 120만 원, 150만 원 사이, 25만 원, 30만 원 사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PER로 8배, 5배라는 것이 짜증나긴 하지만 그게 10배 가는 건 만만치 않고 진짜 10배 가면 삼성전자 33만 원이고 하이닉스는 그냥 160만 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10배 안 준다고 지금. 내년도 이익이 올라간다는 게 컨센서스라도
근데 항상 조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ROE도 있고. 그걸 깨부술 정도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PBR로 3배에서 3.5배면은 ROE 40% 60%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라면 더럽게 싸다고 하지 않을 정도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복잡하게 이야기는 않지만 로이타도 뭐 마이크론하고 비교하고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싸다고 얘기하는 건 뭐 이제 올라왔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아직은 리레이팅에 초반에도 못 들어가고 삼성만 리레이팅 근처 한번 가볼까 말까 지금 간 보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요게 이제 어제도 사실 테크 세션에서 저도 이제 들으면서 퇴근을 했는데 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사실 어제는 하루는 전자, 하루는 하이닉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 전망에 대해서 다들 어디까지 봐야 되지? 뭐 이런 얘기들. 근데 로이터에서 마침 또 대놓고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여쭤봤고 네. 차장님? 네, 이게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네. 그냥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사이클 산업으로 보느냐, PER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그러니까 순이익이 얼마큼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느냐, 요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추후에 2027년도가 되면 영업이익이 꺾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이클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보면 PER을 더 높게 주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PBR로 원래 반도체를 많이 봤었거든요. 사이클 산업이라고. 근데 우리가 AI가 붙으면서 PER로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사이클 산업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사이클이 길어질 수는 있겠죠. 사이클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이게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저평가는 맞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래도 어쨌든 오늘 장 마감되고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요거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볼까요? 네, 요거 보시면은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밑에 있는 요 빨간색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거든요. 쭉 밀려 내려왔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빠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높긴 합니다. 뭐 52%, 53% 정도 되니까.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줄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네네네. 아무리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도 오늘 장 마감됐을 때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매수를 많이 해줬다라고 한다면 저는 내가 틀렸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의미 있는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는 이제 주식 투자 좀 하신 분들이 많이 요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니 뭐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라고 올라가나 기관들이 매수한다라고 올라가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올라가죠. 사면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착각하고 계신 게 네. 중소형 기업들이나 테마성을 띠고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면서 수급을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수급을 안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규모가 큰 기업들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수급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가능성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중소형주들이나 조금은 이제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수급까지는 안 봐도 되지 않을까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수급도 좀 체크해 보고 싶은 게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이 샀는데 기관 매수가 지금 8거래일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외국인 오늘 개인도 팔았습니다. 개인은 3거래일 연속해서 좀 팔고 본부장 혹시 수급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 체크되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의견이나. 뭐 외국인은 아까 우리하고 달리 그 소프트웨어 주식도 있고 아까 말한 그 아울 블루 아울 같은 것도 어쨌든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고. 일단 전쟁도 일단 리스크가 있고 우리만큼 그 유동성은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시장의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관점에서 보면 한국 시장도 많이 올라왔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만 고르라면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 살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환율도 내려가니까. 근데 다른 주식들이 계속 올라갔을 때 무조건 사느냐 이건 아닐 수 있고요. 한국의 유니크한 게 뭐냐고 생각할 겁니다. 외국인도 보세요. 외국인은 섹터 중심으로 하니까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조선주
요 정도가 우리나라의 유니크하다가 조선방사 약간 이 정도만 볼 것이고 근데 절대적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면 살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한국의 유동성, 대한민국 정부가 밀고 있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을 조금씩 건드릴 겁니다. 어제 많이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그 코스닥의 사이즈를 보면 어저께 한 4조, 5조 들어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코스닥 역사상 뭐 그런데 최대. 코스닥 올라간 거 보세요. 뭐가 올라가는가? 코스닥, 코덱스 항상 헷갈리는데 뭐가 먼저야? 코덱스, 코스닥이야? 코덱스가 먼저입니다. 앞에가 그 운용사 이름이 붙죠. 코덱스, 코스닥 150이 7% 올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장보다. 그러니까 이게 버리는 업체들 말고 앞쪽에 있는 중심으로 가니까 앞쪽에 있는 상위 업체 중심으로 더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5,800, 6,000, 6,500, 7,000 바로 갈 수도 있고 코스닥이 뭐 1,500, 2,200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그거 수급을 고려해가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그 걔네들의 플레이도 있을 수 있는데 요런 섹터 중심이거나 코덱스도 코스닥도 그런 라지 캡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시총 상위 종목들 그쪽으로 위주로 간다고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익 변동성에 별로 덜 노출되는 거. 근데 사실 조선주가 오늘 셌잖아요. 맞아요. 조선주가 뭐 행동계획 뭐 그렇게 어저께 왔다고 미국에서 해양 행동계획? 행동계획에서 했는데 그 뭐 브릿지법인가 해가지고 한국부터 해서 외국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 미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갈지 모르니까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둘 다 올랐는데 만약 한국에서 하는 거 오케이 하는 게 먼저면은 상당기가 하면 현대중공업이고 결국은 미국에 투자한 걸 많이 가중하는 걸 페이버를 주면 하나오션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둘 다 오른 건데 중요한 건 조선주가 주가가 좀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쉬었잖아요. 한 달 정도 쉬었거든요. 근데 석 달 정도로는 아웃퍼폼했고 6개월 좀 긴 거예요. 근데 갈 때가 됐고 그 바람에 주가가 더럽게 비싸지가 않아. 맞아요. 그리고 실적이 뭐 일부 미스했지. 현대중공업은 미포조선 뭐 이렇게 합병하면서 무슨 보너스도 주고 뭐 이런 거 하면 애널리스트들이 4, 4분기 때 그거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익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익에 신경 쓰는 섹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손이 나가기 어렵거나 지금 이미 주가가 갔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가고 조선주 이렇게 가고 방사는 조금 다르죠. 방사는 다르죠. 봉사는 실적이 미스돼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뭐였지? LRG. 예, 맞았습니다만 이거는 워낙 지금 당장에 이란 이슈가 있으니까 올라간 거고 사실은 조선은 실적적으로도 부담이 없고 주가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다 보니까 오늘 한 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오늘 못 갔으면은 주가가 이 정도 세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많이 센 거는 단순히 아까 그 뭐였지? 그 지금 말씀드린 거 뭐 블랙록도 블랙락 있고, 로이터도 그거 있고. 말고도 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오늘 제 세션이 있으니까 생각하면서 할 텐데 어쨌든 간에 블랙락만 가지고도 그래 3, 4%는 갈 수 있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장이 오늘 끌어올라갔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개인들도 오늘 좀 팔았습니다만은 기관들은 하이닉스를 다시 좋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관이 하이닉스를 다시 좋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삼성전자가 PER이 7배에서 9배고 하이닉스가 5배에서 6배라는. 그러면 단기적으로 탄력. 이익의 전망이 만약에 1분기가 누가 먼저 많이 올라가느냐에 따라 갖고는 기관들이 쇼텀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 느낌인 거고.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하이닉스도 저번에 말했지만 뭐 90만 원 훨씬 넘어서는 이제 신규 진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싸다고 하더라도 삼성도 마찬가지로 18만 원, 19만 원 넘어갔을 때는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왜?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 솔루션 되고 오늘 빠졌습니다만 그거 아니더라도 올라갈 주식들은 세고 셌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중을 55% 해서 실어가지고 주가 많이 올라 70% 됐어. 70% 된 거를 언제 팔 것이냐. 이거는 고민할 수 있지만은 아직은 손이 팔 필요 없다 하지만 이거 70% 됐는 거 더 채워서 80% 세워? 이거는 그 자체로서도 단기적인 리스크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코스닥을 한국의 정부가 민다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1,100이 1,500, 2,000을 바로 한 달 내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캐털리스트가 있을 것이냐고 보면 만만치 않잖아요. 좀 물음표가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가 30만 원 기분 좋은 상상했지만 그게 다음 주에 간다고 아니면 다음 달에 가고 나머지 주식들은 5%밖에 안 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30만 원까지 논스톱으로 가고 나머지 한국 주식들은 별거 없어서 한 2, 3%밖에 안 가.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가 자꾸 물어보면 제가 얘기해요. 이제는 지수를 사십시오.
한국장이 싸다고 느끼면 지수를 한 반 정도 사시고 코스피나 코스닥, 저는 코스피죠 먼저. 지수를 사시고 나머지 자신 있는 거 지수보다 덜 자신 있겠지. 본인 전문가 아니까 지수가 50이면은 그다음에 ETF를 한 두세 개 정도로 한 30% 20% 사고 진짜 종목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그 종목은 10에서 20% 정도 신규로 하고 현금 15% 갖고 있고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말씀드립니다. 지수를 사라.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좋아요, 차장님.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좀 이따. 네, 네. 아니요, 지금. 그게 네. 저도 왜 되게 공감을 하냐면 저도 이제 그러니까 1월 지수사라는 거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네, 지수사라는 거에 공감을 좀 네. 하고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수급 이야기 좀 하셨잖아요. 기관들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네. 근데 여기 기본적으로 ETF 자금이 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금투. 네, 물량 금융 투자가 상당히 거의 다 많아요. 매수하고 맞아요.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도 이제 1월 달과 2월 달에 뭐 아시겠지만 저는 뭐 KB금융이나 NH투자증권이나 이런 금융주들도 많이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저는 이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많이 줄이진 않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금융주들을 저는 많이 담아놨었고 실제로 이제 한화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매매를 많이 이제 권유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요? 그 종목을 제가 분석을 해서 편입을 해서 이 종합주가지수의 상승률을 이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렇죠. 금융주들도 많이 올랐는데 이럴 바에는 그냥 지수를 한번 해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 PB들 같은 경우도 지금 종합주가지수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못 잡은 제가 예전에 외국인들도 포모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들 좀 들어오는 모양새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시장에는 유동성이 어쨌든 풍부하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처럼 ETF를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조금 ETF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몇몇 종목들을 좀 담아놨거든요. 근데 그게 지수는 아니었고 우리가 좀 이제 섹터별로 힘을 받을 수 있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저 지수 수익률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 지수를 사는 게 네, 지수를 좋을 것 사는 게 같다. 오히려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두분 다. ETF.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왜냐면 어려워요. 제가 한 2, 3주 전에 하나솔루션 같은 거는 뭐 이런 거는 하루 가고 그 다음날 갈 때 유동성 장세니까 따라가도 됩니다. 예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2, 3주 이렇게 따라가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많이 올랐죠. 하나솔루션이 20몇 프로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끝나고 나서 누가 또 지인도 물어보고 오늘 아침에 또 누가 저는 이제 하나솔루션 너무 많이 올라갔다 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또 김장훈 씨 바꾼다 그러는데 아니 세상이 바뀌는데 그럼 안 바꾸냐고 잘 말을 알아들어요. 이게 44,000원 요럴 때 이거 보세요. 요럴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화면 진짜 보여주세요. 봐봐. 네. 오늘 본인도 8% 그렇게 하면서 빠졌네. 그렇게 가르쳐주면 또 싫어해. 야,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뭐 제 걸로 보여드릴까요? 하나솔루션? 아 그래요? 화면 안 나오나 오케이 봐요. 오케이. 요 시점에서 한번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내가 요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올라가고 요때 한 번 갔을 때 이게 다 장난이 아니게 올라갔을 때.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처음에 목표 주가를 그렇게 확 오르지 못해요. 하나솔루션 하는 회사들이 태양광하고 화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익 전망에 대해서 확 못 올려. 그러니까 한계에서 목표 주가 5만 원, 4만 5천 나오는 거야. 근데 장이 이렇게 붙을 때는요. 목표 주가를 장이 붙을 때는 한 10%도 오버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내다보면 고수야. 근데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보는 게. 왜냐면 그 소부장도 어떤 거는 목표 주가 5%만 가면 팔려면 그런 게 있지. 안 따라오는 거 5%, 10% 가면 팔아야 되는 거 근처 가면은 따라와서 난리치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가 업데이트를 안 하다가 하면은 안 하다가 할 때 한 번에 확 30% 못 올린다니까. 그 걔네들도. 분위기란 것도 좌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차근차근히 올리는데 주가가 만약에 내러티브로 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애널리스트가 업데이트를 늦게 하고 할 때는 그거 더 오버할 수 있다는 까지 보이는 종목이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소부장도. 하나솔루션도 그런 거야. 업데이트가 안 되고 하더라도 갑자기 못 올리기 때문에 기껏해야 4만 5천 원, 5만 원 부른다고. 이때 그렇게 불렀을 거야. 3만 몇천 원일 때. 그래서 이렇게 대거래 터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거는 좋게 볼 수 있다. 근데 어저께 이렇게 20몇 프로 올라왔을 때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한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밸류가 이제 비싸요. 비싸다고.
이게 그리고 목표 주가는 훨씬 넘어갔지. 58,000원. 지금 목표 주가 5만 원, 5만 5천 원인데 그리고 나온 게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 모증권사에서. 딱 보면서 아, 이 친구도 나랑 비슷하게 생각했네라고 한 것이 EV/EBITDA. say PER이 아니고 EV/EBITDA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16배가 됐어. 오늘 좀 빠졌어요. 15배. 그런데 퍼스트 솔라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진코 솔라, JA 솔라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PER이 아니고 EV/EBITDA로 10배에서 8배에서 한 11배 정도 사야. 우리는 어저께 16배까지 간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동시에 보면 사야 되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적게 산 사람은 적게 먹었다가 난리칠 거고 많이 들어간 사람은 꼭대기 들어간 사람은 또 물렸다가 난리칠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려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종목이 쉽냐고. 그러니까 그 섹터를 사거나 아니면 지수를 사는 정도로 가야 되는 것이 이렇게 끌어올리고 저렇게 끌어올리고 지금 장세가 그런 장세라는 거예요. 그런 걸 밸런스 가려면 지금은 장에 대해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좀 봐야 되고 과하게 올라가는 거는 과하게 올라가는 걸 또 알아야 되는 이런 좀 어려운 게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5,100, 200, 300, 500, 600 삼성하고 같이 간 것만 같지만 그렇죠? 이게 여간에서 아웃퍼폼하는 건 더 어렵다.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생각보다 어려운 장이다. 뭘 고르기가 어려운 장이다. 지수에 투자라. 그래서 지수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종가 기준으로 5천 찍었을 때가요. 1월 27일이에요. 1월 26일에 이제 4949로 마감하고 27일 바로 다음 날 5,084, 2.7% 오르면서 그날 처음 5천대로 종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이 2월 20일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네. 지금 5808이 된 거죠. 그래서 지수를 사라 하셨으니까 요 지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증권이 7,900 거의 7,900에 가까운 7,890몇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일제히 좀 올린 곳이 있어요. 한투증권에서도 원래 5,650 제시했다가 7,250으로 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000 건너뛰고 그냥 7,200으로 제시를 했고 NH투자증권도 7,300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제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런데 4,300에 갈 수도 있다라는 신중론을 제시한 곳도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볼까요? DB증권인데 기존 4,500에서 5,500 밴드에서 4,300에서 5,700으로 수정했다. 그러니까 하단을 조금 내려잡은 거거든요. 반도체 때문에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데 변동성 역시 커졌다. 그래 올해 들어 코스피 전방 하단을 내린 리포트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들 좀 올리느라 바쁜데 네. 하단을 내렸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내셨던 연구원이 인공지능이 늘수록 고용은 안 좋아지고 뭐 소비도 줄고 경기 불안이 커지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덧붙여 주셨는데 코스피 전망 지금 좀 뭐 무의미한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말씀하시죠. 네, 저는 뭐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나온 것 그래요?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추가적으로 읽어보니까 뭐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서 뭐 거기에서 이제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을 보시면 제가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네, 보여드려 볼게요. 볼게요. 여기 지금 가장 하단에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연초 대비 섹터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측에 있는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개월 전 대비 수익률을 보시면 증권, 뭐 은행, 반도체, 보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어제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맞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EPS가 연간 기준으로 68% 정도가 올라온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네. 그 68% 중에서 상당 부분이 반도체이긴 해요. 근데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EPS가 약 20% 정도가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업종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KB금융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달리는 반도체 위에 뭐 나르는 증권주 뭐 이런 맞아요. 표현까지 하면서 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는 기업 같은 경우도 어제 거의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지금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 EPS 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주가에 대한 그런 재평가로 반영이 되면 저는 주가는 6,000포인트 정도는 그래도 넘어가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아까 그분 레포트를 네네네. 가끔씩 읽어보는데 일단 전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이 유동성이 굉장히 견고한 유동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유동성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7% 8% 밀렸을 때 한 번, 두 번 받아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유동성이 좋은 게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유동성이 좀 탄탄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너무 일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나중에 정말 이제 막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그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네. 그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그런 말씀하면 아까 그 DB 증권은 네네네. 원래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DB.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진짜 4,500 갈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아까 하나증권에 7,900 나온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리포트에 7,900 정확히는 7,870을 했는데 그리고 헤드라인만 보면 안 돼요. 조건을 이런 게 달성이 되면 그렇게 간다? 뭐 근데 이런 그거를 건가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일단 7,870은 네. 시나리오 두 개 중에서 네. 코스피 장기 기대 수익률 코스피 고점 7,870에 했는데 그 전에 또 하나 시나리오 1은 뭐냐면은 6,650이에요. 리포트에 6,650 같이 나온 거 보셨어요? 그건 안 봤을 거 아닙니까? 헤드라인은 7,900. 그러니까 그렇게 썼는데 그 리포트를 보면 이거예요. 6,650하고 7,900하고 차이는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시가총액이 삼성 하이닉스 포함해서 다른 네. 반도체 비중이 약 40%인데 시가총액에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6,650은 9배만 준 거고 9배. 지금 더 낮죠? 7배 아까 대충 얘기했잖아요. 9배 줬을 때 6,65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12배 정도 주면은 그게 7,9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9배가 12배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이익이 연속으로 오를 때는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지긴 한다. 근데 어떨 때는 9배까지만 간 것이 이젠 그 뭐랄까 고점 그러니까 높아지는 거에 하단 정도가 9배고 높아지는 거에 높아갔을 때 12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10배 넘어가면 리레이팅에 초비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7천이 넘는 거고 리레이팅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레이팅이 달라지는 거 여부에 따라 갖고 7천 이하하고 7천 위하고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다 똑같아. 결국 뭐냐면 아까 제가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서스테이너블 ROE를 어떻게 볼 것이냐. 삼성전자가 올해 200조 원, 내년에 280조 원, 하이닉스가 올해 뭐 180조 원, 250조 원 간에 28년도, 27년도 하반기부터 이익이 확 30%, 50% 빠진다고 보면은 ROE를 지속적인 5년치 평균 ROE를 뭐 30% 이렇게까지 못 볼 겁니다. 그럼 30% 못 보면 PER이 12배, 11배 가는 게 만만치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금이 있으니까 유동성을 밀어붙이는 건데 그것이 상반기에 힘껏 해서 부동산도 빼고 뭐 하고 들어오는 건데 아직 부동산이 안 빼졌잖아요. 부동산에 빼진 작업이 진짜 들어와서 지금의 103조, 110조 규모가 아니고 이게 딱 자금이 한 200조가 들어오고 예탁금이. 와. 아니 부동산에 진짜 들어오면 200조 못 그럴 들어와요? 수도, 근데 못 들어올 수도 있죠. 어떤 조치가 근데 어떻게 이것도 모르니까. 시나리오니까. 네. 들어와서 실제 집행이 만약에 되면은 아까 외국 5% 10% 빠져도 아마 10% 빠지는까지 버텨낼 거예요. 산 사람이 많으니까 밑에서. 근데 이게 아구가 뭐 하나 틀리면은 한 7천 갔다가도 6,500 갔다가도 호로록 해서 5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멀티플의 장난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투자가들의 심정과 유동성이 결합되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는 뭐 1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와 삼성전자가 45조가 나오고 하이닉스가 37조가 나온다고만 해가지고 주가가 더 가고 덜 가고가 아니다.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신규로 접근하셔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얘기할 거 너무 많은데 그래도 말씀드릴 건 드려야 돼서 잠깐 광고 하나 하고 얼른 또 시장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저 티 입고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네. 둘 다 컴퓨터 보고 한번 있어요. 봐주세요. 네, 나이키. 그리고 나이키. 후드티, 나이키 네. 후드티. 네, 제가 입고 있습니다. 나이키 후드티 최초 5만 원대. 네, 5만 원대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5만 8천 원이고요. 땀이 차지 않는 프렌치 테리 소재. 프렌치 테리 너무 좀 전문 용어 같긴 한데. 면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요. 땀이 차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부드럽긴 하지만 땀 차지 않는 약간은 이렇게 까끌까끌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입어보시면 아, 요거 땀 차지 않겠구나. 딱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 블랙과 그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입고 있는 건 지금 블랙이고요. 스몰부터 X 라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데일리 룩이다. 근데 이렇게 조금 길이도 넉넉하게 네. 나왔어요. 잠깐만 일어서 볼까요? 네. 아예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지금 네 왠지 거의 엉덩이를 다 그 가리고 춤추는 있거든요. 누구지? 현진이요? 이렇게 현진영? 약간 뭐요? 현진영 아세요? 현진영?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거죠? 몰라야 되는. 압니다. 아, 현진영 가수님, 현진영 고 그죠? 예, 약간 그거 맞아요. 같아요. 뭐한 춤이 나올 것 같은 춤 사이. 본부장님이 네, 얘기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나이키 후드 최초 5만 원대 구성 요거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미국 아울렛 병행 수입 정품입니다. 사이즈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남녀 공용이에요. 조금 제가 요거 좀 크게 입었거든요. 근데 넉넉하게 입는 게 오히려 좀 예쁘지 않나라는 생각 들어서 그거 참고하셔서 취향에 따라서 네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파스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 지금 시장 보시느라 정신 없으시지만 혹시 출출하시다면 한 젓가락씩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호윤 봉골레 파스타인데 3+1 최초 구성입니다. 3만 원대 구성, 3만 8천 원이고요. 총 4팩이고 그러니까 팩당 9,500원 꼴로 지금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블루리본, 요거 맛있는 집에만 붙는 더 이탈리안 클럽 파스타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는데 제가 약간 오일 파스타를 원래 좋아하기는 하는데 여기 보면 호박도 있고 봉골레이니만큼 이렇게 조개도 딱 적당하게 들어가 있고 저도 먹어볼게요. 두 분 혹시 드셔보신 분 맛평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봉골레 맛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물 맛이 정말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늘도 있고 조개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지금 씹고 있어서 좀 그런데 먹자마자 드는 생각은 오일 파스타인데 살짝 크림 느낌도 좀 났어요. 조금 매콤한데 약간 부드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부드러운데 매콤해요. 그래서 느끼하지 않게 즐기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맛있네요. 짭짤하고. 본부장님 입에 맞으십니까? 근데 제가 그 파스타를 많이 먹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 그 엄청 많이 제가 1년에 쓰는 단골이 있는데 근데 호박이 들어간 파스타가 처음은 아니 아주 드물게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좋은데요? 그래서 호박 들어간. 약간 신선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제 원래 호박이라는 게 원래 단맛을 내는 거거든요. 원래 크림 같은 거하고 치즈하고 달 많긴 한데 저는 아까 크림 나온다 했잖아요. 맞아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네. 들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걸 좀 말씀드리면 이거 좋아요. 호박 들어가는 거 새롭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호박 들어간 파스타 있으면 한번 다시 골라보자 하는데 근데 호박 들어가는 건 좋은데 여기 그 치즈, 버터 이걸 조금 더 가미하면 좋겠어요. 아, 더 오히려. 네, 그렇게 하면은 오. 더 단맛하고 이렇게 밸런스가 참 좋지 않을까. 그래요? 저는 오히려 부드럽다 느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개인 차이는 있지만 맛있어요. 부드럽다는 느낌과 조금 더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 어쨌든 느낌은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약간 매콤한 맛도 그래요, 있어요. 매콤해요. 매콤한 맞아요. 맛도 있습니다. 느끼하지 않게. 흑백 요리사 김호윤 셰프의 노하우가 그대로 들어갔다. 38,000원대 한번 골라보셔도 집에서 파스타 나가서 사 드시려면 진짜 비싸잖아요. 네, 이거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시장 얘기 돌아가서 특징적인 거 좀 볼까요? 저 요거 궁금한데 조방원이 달려요. 네. 원전은 조금 이제 계속 갔다고 쳐도 조선 방산이 다시 간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현대 중공업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일봉이 이렇잖아요. 네, 이렇게 네.
다른 시장 좋을 때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여기서 돌려내는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밋밋하게 이렇게 가다가 올라오는. 그러니까 차라리 반도체 그렇게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우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좀 골라볼까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엇박자가 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부분들 오늘 다시 좀 달렸던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두 분의 생각 듣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지금 상승장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상승장인 상태에서는 실적 기반으로 따라 붙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왔을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뭐 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갈 때 나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에 올라갈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한다면 매수를 이미 좀 해놨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추가적으로 오늘처럼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에는 상승장에서는 어느 정도 따라 붙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선,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제 차트가 아니라 여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방산이랑 조선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강세 업종 중에서 이렇게 좀 넣어놨는데 방산과 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 밑에 있어요. 밑에 있고 보시면은 뭐 PER이라든지 ROE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ROE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못한 부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영업이익 변화율을 봤을 때 2027년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붉은색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로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저는 좀 생겼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더 갈 가능성도 높지만 그게 부담이 된다면 이런 방산주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아까 전에도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원하는 게 반도체나 조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가 잘하는 게 반도체랑 조선이라고 보시면 좋고, 방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실적 미스가 나온 기업 중에서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LIG 넥스원이 4분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전부 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 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2분기와 3분기 때 발표할 실적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뭐냐면 이들도 이제 수주를 받는 기업들이잖아요. 수주를 받는데 수주를 중동 쪽에서 받은 수주들 같은 경우가 수익성이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제 2분기, 3분기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뭐 제약바이오 이야기할 때도 뭐 학회 모멘텀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데 그렇죠. 뭐 사우디도 있고요. 뭐 말레이시아 계속해서 방산과 관련되어 있는 전시회도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보는데 방산을 또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주항공과 엮여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방산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건 대표적으로 제가 HD 현대중공업을 좀 넣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2026년도에 매출단이 보시면 2024년도에 수주한 물량들이 많거든요. 2027년도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수주한 물량들이 매출로 많이 잡힌다라는 거죠. 인식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재무에 잡힌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2025년도에 이제 2023년도까지는 우리가 저가 수주를 많이 했거든요. 저가 수주한 물량들을 떨궈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그래 좀 보수적으로 봤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조선주들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도크가 꽉 채워져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도크가 꽉 채워져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뭐 많이 들어와도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발주가 많이 들어와도 만들지 못하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도크를 다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이고, 이게 어쨌든 군함이랑 LNG 쪽에 대한 모멘텀을 다 받아가는 쪽이 조선 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첫 장은 금일장 특이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방산과 정유 쪽이 많이 변동성이 나왔고, 대미 투자협력과 관련돼서 원전과 조선이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요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지정 확정 리스크까지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LNG 쪽, 에너지, 안보 그렇게 보시면 조선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매력적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다 좋아요. 뭐 나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뭐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정말 못 올라왔었던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11%, 12%? 이 현대제철이에요? 예, 현대제철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대한유화도 제가 우리 방송에서 화학주들 정말 관심 없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 올라가는 걸 보면 시장에 어쨌든 자금은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LIG 넥스원이 제가 한 번만 보여드려 볼까요? LIG 넥슨이 제가 시가총액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LIG 넥슨이 시가총액이 지금 10조거든요. 이 기업 수주잔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이 수주잔고가 26조예요. 그러니까 그 수주잔고가 반영이 된 주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탄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뭐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뭐 본부장님 추가 말씀 아니면 다른 부분 볼까요? 괜찮습니다. 네. 네. 금융주 내에서 뭐 그 증권주가 가는 건 아까 뭐 뛰는 반도체 나는 증권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뭐 이제는 입이 아프고 오늘은 보험도 날아가고요. 네, 네. 요거는 뭐 상법 개정 기대감 24일 또 일정이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 나오긴 하는데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순환매죠. 순환매예요? 네, 오. 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지주회사나 증권과 마찬가지로 주주환원 의지만 보여주면 걔네들 올라가는데 얘네들도 이번에 오늘 삼성생명 뭐 삼성화재 이런 거 막 10%가 아니고 꽤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상한가한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 다 공통적인 게 삼성생명이나 하나생명이나 뭐 삼성화재, DB손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다 자사주 비중이 꽤 있어요. 한 10% 이상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는 임박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보험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무슨 그 급여 그 원래 과잉 진료 우려가 있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입하는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입하는 그런 그 시행령 변화되는 것이 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9일 어저께였네. 네. 그렇죠. 그런 모멘텀도 갖다 붙이는 것 같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주가가 덜 올랐어요. 오늘 올라서 한 30% 올랐나? 코스피 대비도 언더했기 때문에 키 맞추는 것도 분명히 있죠. 은행이나 증권 대비했을 때는 좀 낮은 거니까. 그래서 오늘 올랐기 때문에 이제 대충 은행하고 비슷해진 것 같아요. 은행하고 이제 상승률이 대충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키 맞추기에다가 아까 그런 거 나도 주주 환원하고 나도 자사주 있어 이러면서. 법적 개정도 뭐 이루어졌다 하니까 뭐 한번 올라가야 돼? 이러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 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다 업종 올랐습니다. 상위 1, 2위 랭크가 돼 있는데 미래에셋생명 상한가, 한화생명 상한가, 뭐 웬만한 건 다 10% 이상 올랐고 손해보험사 가운데서 롯데손해보험도 상한가 같고 흥국화재 같은 경우도 상한가 뭐 20% 이상 올라간 종목들 한화손해보험 이런 것도 좀 눈에 띄고요. 상법개정 보험사, 자사주 상법개정. 이거 기대합니다. 요거는 근데 보험주가 제일 네. 늦게 올라간 이유는 우리가 주주환원이라고 한다면 뭐 자사주 의무 소각,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여기를 우리가 이제 주주환원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험주들이 은행주와 증권주들에 비해서는 주주환원의 여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좀 늦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고 증권주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명분은 결국에는 본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ROE도 계속해서 따져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재평가에 대한 모멘텀들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은 맞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원래 반도체도 PBR로 많이 평가하다가 PER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은행주도 PER로 평가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건 조금 물이 됐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물음표인데 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주들도 그렇게 좀 재평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의 여력이 좀 덜해서 속도가 좀 늦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PER 얘기하니까 본부장님 무리데스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올라간 것들 위주로 좀 워낙에 오늘 뭐 코스피 해서 또 기록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못 간 것도 당연히
있죠. 그동안에 갔던 뭐 태양광을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쪽이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3.6%, 뭐 CS 윈드 5% 이상, 한화솔루션도 거의 아까 뭐 보여주셨지만 9.4% 빠지기는 했고, 이렇게 또 조정을 받은 것도 있고요. 화장품주도 일부 업종에 있어서는 좀 하락 섹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긴 한데 이런 시장에서도 이제 못 갖고 있는 혹은 좀 박자를 못 맞추는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관점에서도 얘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아까 하나 솔루션을 말씀드렸고 하나솔루션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갔다. 그리고 아까 좀 덜 가는 거는 그 정도로 모멘텀이 약한 거죠. 순환매에서도 매번 올라갈 수도 없으니까요. 그 매번 올라가면 내일도 6천, 내일은 쉬는 날이네. 월요일 날 6천, 5,900 가고 그다음 화요일 날 6천 가고 그다음에 6,050 가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은 아마 3월 달 정도 되면은 한 6,500 가 있겠네. 또 떨어지는 게 없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또 지금 우리 다 조정을 좀 눈빛이에요. 받으면서 갈 수 있다. 아니, 조정을 받을 수 모르는 있다. 거고 그렇죠. 조정이 세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이란 공습이 90% 가능성 그잖아요. 오늘 또 뭐가 있어요? 그 PC 아니 그거 말고 블루아웃? 뭡니까? 아니 그 대법원 위헌 판결 관세. 그 트럼프 관세. 오늘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나리오가 문자가 나오네요. 그러네요. 20일 관세 판결. 대법원 위헌 판결이 나면은 네. 트럼프가 화딱지가 나갖고 이란 공습에 승인할 것이고 이런 그 시나리오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나오는데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명분을 더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다 말한 것처럼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이겨내는 거야. 사겠다는 사람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안 빠지는데 핑계를 대는 거. 이익이 안 나, 주가가 안 나오는 뭐가 뭐 자사 좀 소각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뭐 누구한테 넘겼다든지 뭐 이상한 하고 뭐 하기로 한 거 안 하고 그러면 그런 주식은 같이 못 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완벽한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지금 현재 완벽하다고 보는 거, 놓았다고 하는 거 주가도 PER이 7배하고 9배가 될까 말까 밖에 안 되는데 그 지금 이미 장은 10배가 넘어가고 있는 판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빌미를 주면은 같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빌미를 주면 단 하루라도, 단 일주일에도 또는 한 달이라도 쉴 수 있는 거죠. 많이 쉬면 다 올라갔네? 그럼 여기도 다시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게 이제 가리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지금 종목을 딱 열어놓고 보면 매수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지수 이야기를 하는 거고 ETF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24년도 말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8만 원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도대체 어떻게 8만 원을 간다는 거냐. 그때가 얼마 정도였는데요? 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20만 원 가까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고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수익 잘 내고 계시면 전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고 그런데 생각대로만 가지는 않는다 시장이.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시장은 어쨌든 그래도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좀 시장이 좀 빠그라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 저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이런 거예요. 결국 하나만 갖고 있으면 반도체다. 근데 만약에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게 9배, 9배 가면은 만약에 무슨 빌미를 줘서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첫날 답하겠다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늘어날 겁니다.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틀리길 바라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맞는 경우도 허다했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계감을 갖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딱 해서 나는 무조건 200, 300조니까 무조건 13배 갈 때까지 안 팔어. 이런 거를 거꾸로 과거에 10배 넘기 쉽지 않아. 이번에도 10배는 못 가. 제가 그런 얘기 안 드리잖아요. 신추적 하잖아요. 분위기 보고 그다음에 돈 들어오는 거 보고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픽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픽스하는 순간에 벌었던 거 나중에 또 내려갈 때 아닌가벼가 아니고 무조건 버텼다가 한 또 20% 빠지고 나서 버리는 수도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위에서 5% 빠진 딥이야. 근데 이게 한 하루에 10% 빠지면 뭐가 큰 반등도 있는데 이게 애매하게 5% 3% 이렇게 빠져서 10몇 %를 빼버리잖아요. 못 팝니다. 네.
맞아요. 경계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경계감을 갖고 있어야지 5% 10% 넘어가기 전에 팔든지 줄이든지 많이 먹었기 때문에 90% 먹고 10% 맞고 빠질 것인지 이게 속임수인지를 항상 매일매일 매주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어 옆에. 예. 여러분들은 안 팔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팔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갖고 가면서도 7,000, 7,500, 8,000 갈 수도 있고 그런 걸 안 갖고 있다가 갑자기 6,500에서 꼬꾸라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편향된 네. 생각을 갖지 말고 중요한 게 뭐냐면 모멘텀이 워낙치게 이익에 대한 네. 전망과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는 3, 4월 달까지 이거를 끌어내릴 만한 엄청난 힘이 작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란하고 전쟁해갖고 뭐 그냥 한 달 동안 싸우고 이런 지랄을 안 하면은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받겠어? 그래서 미국이 불안하면 한국으로 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환류 뭐 하고. 그러니까 모멘텀이 꺾여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꺾이지 않는다고 해갖고 논스톱 7,500 가고 나서 만 간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갖고 계신 분은 그래서 내가 갖고 있으니까 딴 사람이 빨리빨리 타가지고 내가 높은 가격에 팔게끔 만들 수 있으니까 계속 그런 펌프질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정도가. 미국이 만약에 여기서 멈추거나 한 5% 이상 못 갔을 때 우리 혼자 여기서 또 50% 간다. 코스피코스닥 펌프질만 가지고 그거는 우리의 진짜 아전인수 해석이 한 70%는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즐겨야 된다라고 저는 또 요거 먹겠네. 저는 주장합니다. 오늘 개인 방송, 테크 방송 있으세요? 네, 제이 마성 오늘은 아주 조용히 하려고 합니다. 왜요? 하도 난리 뽀개는 사람이 많아서 좀 전에 오기 전에 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타 방송에도 한 주 전에 아주 난리 뽀겠거든요. 1주 전에. 왜요? 아니 뭐 하여튼 난리 뽀겠다는 게 좀 험악하게 아니면 좀 난리 뽀겠는데 저 계속 오늘은 모니터링 조용히 했는데. 정통파로 얘기했어요. 아주 조용히. 그래서 오늘 기대하시라. 5시 반부터는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하고 싶은 내용의 30%만 전달하고 집에 갈 겁니다. 30%만? 다 해주세요. 아니 천천히 조용히 천천히 차분하게 조용히, 그렇게 또박또박. 하려면 여기 내 할 때 그 아나운서가 있으면 좀 편하긴 한데 그렇죠? 없어서 나도 천천히 할 것 같아요. 내가 미쳤다고 그렇게 빨리 해? 그래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천천히 해서 오늘 50%만 얘기하고 갈 겁니다. 여기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할 거 없어요. 스몰캡 한 2개 정도 얘기하고 같이 있어도 괜찮은데 할 일 없으면 할 일 없으면 같이 있든지. 김정일 본부장님 팬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또 어디서 이렇게 상처를 받으셨어요? 메뚜기 한철입니다. 올해 말에도 그럴까? 근데 아, 이런 말씀은 네, 한번 드리고 네. 싶어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듣고 싶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하지만 뭐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거나 좀 경계를 하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좀 귀담아 드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약간 쫄보라서 저는 시장이 좀 안 좋으면 걱정을 하거든요. 겁을 먹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증시가 너무 좋았어요. 개장을 했는데 수급이 너무 좋아요. 그럼 또 저는 이젠 또 괜찮겠구나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완벽하게 우리 시장은 너무 좋다. 7,000포인트 갈 거야. 라는 생각은 한 60%만 하시고 항상 그거는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다 그런 생각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간다, 무조건 그런 건 떨어진다가 아니라 없죠. 언제나 경우의 수는 항상 좀 열어두자 뭐 이런 관점으로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좋다는 분들 너무 많아요. 다 괜찮아요. 고마워하신다고 그래요. 많이는 만족시키고 싶진 않아요. 저도 요즘에 욕 많이 먹어요. 나는 홍선혜 앵커님하고 여기 우리 이재기님만 있으면 당분간 뭐 노프라블. 여기 응원하는 시청자님들도 많고 그래요. 저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응원. 이따가 5시 반이잖아요. 네. 테크 세션 방송 있습니다. 네, 봐주시고요. 자, 마무리 좀 해볼까요? 근데 그 일정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뭐 20일 관세 판결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서 엔비디아 실적 얘기는 또 안 하셔서 이거 진짜 시장이 이제 관심 없나 싶기도 한데 본부장님. 엔비디아는 다음 주 목요일 맞아요. 새벽이니까 우리가 수요일도 얘기할 수 그쵸. 있고 아, 화요일도 그거는 얘기할 수 그때? 있고 이미 뭐 많은 것들이 나와서 네. 특별히 이 시간에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차장님도 마무리 말씀. 네. 뭐 저도 뭐 여태까지? 딱히 네. 없으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인사 나누고 잠깐만 예고해드리면 여의도 인사이트로 바로 이어갈 거거든요. 오늘
조선이 또 최근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이슈도 있고 엄경화 위원 모시고 조선주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 주시고 그거에 또 바로 이어서 테크 세션 김정일 본부장님과도 함께 해주시죠. 자, 오늘 김정일 본부장님 또 이재규 차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